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여행 준비 다 끝내고 짐도 싸고 공항 갈 생각에 설레서 잠도 안 오던 그 전날 밤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출국 심사대 앞에서 직원이 갑자기 죄송하지만 입국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한다면요.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건 진짜로 세계 여러 공항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내 여권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았냐가 아니라 입국 조건을 충족하냐예요. 수많은 여행자들이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여행 전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도 있어요. 한 부부가 유럽 여행을 떠나려다가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20일 남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못 탔어요. 단 열흘 차이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생각해보세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 항공권도 숙소도 다 예약했는데 공항에서 입국 불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의 절망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그 긴 시간을 분노와 후회 속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일 남에게 같죠. 하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권이 멀쩡한데도 왜 폐기된 여권 취급을 받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여행 꿀팁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수를 막는 생존 가이드예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유효기간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특히 일본이나 태국, 유럽, 심지어 가까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국할 때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보다 짧으면 입국 거부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이 2026년 5월 1일인데 2025년 12월에 출발하려고 하면요. 6개월이 안 남았음이에요. 이 규정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행 중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체류가 길어졌을 때 여권이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 입장에선 애초에 위험을 차단하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규정이 단지 입국 심사대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스캔하잖아요.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뜹니다. 이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 미만 탑승 불가 끝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그 승객이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면 항공사가 벌금과 귀국 항공권 비용까지 다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며칠만 갔다 올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막기 때문에 그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권을 꺼내서 만료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서 6개월을 빼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만료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만료라면 실제 사용 가능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유효기간이 1년 남았을 때 미리 갱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비자 신청에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여권은 단순한 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증이고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국가의 보증서입니다. 한 권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에이, 내 건 괜찮을 거야 하는 분 계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여권의 함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빈테이지 부족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여권은 아직 유효기간이 5년이나 남았는데 하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막상 펼쳐보면 안에 도장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게 여권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국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 안에 완전히 비어있는 비자 페이지 한두 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비어있다는 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 페이지 남은 거, 구석에 여백 있는 거 이건 안 됩니다. 도장이 찍히거나 스티커가 붙은 흔적이 있으면
그 페이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입국 도장과 출국 도장은 같은 페이지에 찍혀야 관리가 편합니다. 둘째, 일부 국가는 도장 대신 한 페이지 전체를 덮는 비자 스티커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 터키 같은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가 통째로 비어 있어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일인데요. 어떤 분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손님 여권에 비자 스티커 붙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행이 끝났어요. 입국 불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했죠.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번엔 반 페이지 남았는데도 도장 찍어준 여권의 빈 페이지, 그 한 장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름하여 여권의 물리적 손상이에요. 이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내 여권 멀쩡한데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공항 직원의 눈에는 손상된 여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상은 찢어지거나 젖은 정도지만 이건 아주 좁은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표지 구겨짐, 미세한 물룩, 심지어 연필 자국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항의 입국 심사관들은 여권의 외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나 변조를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요. 비 오는 날 여권이 가방 안에서 살짝 젖었어요. 잘 말려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종이가 울퉁불퉁해졌죠. 이때 빛에 비추면 사진 부분이 조금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심사관은 그걸 보고 이 여권은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여권 손상 의심이면 입국 거부는 순식간이에요.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여권에 낙서하는 경우도 많죠. 비엽게 낙서했네 하고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권은 공식 국가 신분증이에요. 거기에 개인이 아무 표시나 하면 문서 훼손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손녀가 여권에 하트를 그려놨다가 유럽 입국 심사대에서 30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결국 입국은 됐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전자여원이라 칩이 들어있잖아요. 이 칩이 자석이나 충격에 노출되면 익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석으로 여는 가방이나 지갑에 여권을 넣고 다니시나요? 그거 정말 위험해요. 칩이 손상되면 기계가 여권을 잊지 못하고 결국 심사관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여행지, 기념 스탬프를 여권에 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마추픽추나 체코프라 같은 관광지에서 기념 도장을 찍어주길래 재미삼아 여권에 찍고 오세요. 하지만 그 도장이 문제예요. 공식 출입국 도장이 아닌 모든 도장은 여권 변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매우 심각하게 봐요. 이 도장은 어디서 찍은 거죠? 라는 질문 한마디로 출입국심 사실로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정말 눈처럼 하얗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3가지예요. 1. 여권 전용 커버를 씌워서 외부 손상을 방지하세요. 2. 절대 물가 근처나 음식물 근처에 두지 마세요. 3. 혹시라도 물에 젖거나 구겨졌다면 괜찮겠지 하지 말고 즉시 새 여권으로 교체하세요. 한번 손상된 여권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진짜 실수였어요라고 해도 그 말은 통하지 않아요. 여권은 국가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여권이 조금이라도 났거나 구겨진 분이 있다면 이건 추억이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그 한 권이 여러분의 여행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제 4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숨겨진 디테일, 즉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여권 속 작은 결함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즉 유효기간, 빈, 페이지,
물리적 손상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번엔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서명 없는 여권입니다. 여권을 꺼내서 잘 보세요. 첫 장이나 두 번째 장에 소지자 서명 시그너처 출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여권은 법적으로 미완성된 신분증입니다. 즉, 서명하지 않은 여권은 효력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새 여권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바로 가방에 넣어두고 서명을 깜빡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서명이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공항에서 Your passport I not very 아직 유효하지 않은 여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서명이 없어서였어요. 결국 공항 직원이 눈앞에서 볼펜을 주며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게 했지만 그 과정이 정말 굴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서명란이 비어 있으면 검은색 펜으로 바로 이름을 써 넣으세요. 영문 이름으로 여권 표기와 똑같이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게 바로 전자여행어가 ETA, ESTA, KTA 누락이에요. 그 나라가 무비자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요즘엔 무비자라고 해도 단순히 여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사전 전자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ESTA, 캐나다는 ETA, 한국은 KTA, 그리고 유럽은 내년부터 ETACAS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걸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탑승 불가로 뜹니다. 그러면 비행기조차 못 타요. 실제로 한 여행 유튜버가 무비자니까 괜찮다며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ESTA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긴급 신청을 하려 했지만 ESTA는 최소 출국 72시간 전에 승인합니다. 결국 여행은 물거품이 요약하자면 이수문 디테일 3가지 1위 서명리 전자허가 피항공권 이름 일치 3가지를 놓치면 여권이 멀쩡해도 결국 입국 불가의 판정을 받습니다. 작은 글씨 하나, 단순한 체크박스 하나가 여러분의 여행을 좌우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전 꼭 한번 3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몇 분의 확인이 여러분의 여행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권인의 가지 함정 유효 기간, 빈 페이지, 물리적 손상, 그리고 숨은 디테일들. 이걸 제대로 챙기면 여러분의 여행은 99% 안전해집니다. 자, 그럼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할 여권 3단계 점검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름 붙인 방법입니다. 바로 여권 3, 사체크법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시간 타임 확인이에요. 출발 6개월 전에 꼭 여권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면 바로 갱신 신청하시고요. 아직 반년이나 남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특히 일본, 유럽, 미국처럼 까다로운 나라들은 6개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애매하다면 저는 6개월 더하스 1개월 여유를 두라고 권해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일정 연장, 심지어 비행기 지원까지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간 스페이스 점검입니다. 출발 3개월 전에 여권을 펴서 빈 페이지를 세워보세요. 완전히 깨끗한 페이지가 최소 2장 이상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비자용 비사 페이지인지 비고용 리막스 페이지인지 꼭 구분하세요. 비고 페이지는 쓸 수 없어요. 만약 한두 장밖에 안 남았다면 미련 갖지 말고 즉시 재발급 신청하세요. 그냥 반장 남았는데 찍어주겠지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통과되겠지만 운이 나쁘면 그 한 장 때문에 몇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실물 피칼 점검이에요. 출발 일주일 전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구겨지거나 젖은 곳은 없는지, 칩 부분이 이상 없는지, 혹은 아이가 장난으로 낙서한 흔적은 없는지요. 사진이나 글씨가 번져 보이면 그건 이미 손상된 여권이에요.
절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여권이 손상된 상태로 해외에 나가면 심지어 출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가 이어서라이션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가려는 나라가 ESTA, ETA, KTA 혹은 ETS 제도를 시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건 면비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몇 달러 정도 내면 금방 끝나지만 그걸 놓치면 비행기를 못 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면비자는 자유가 아니라 조건부 초대장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일치성 컨시스턴 체크입니다. 여권에 적힌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 항공권과 100% 일치해야 합니다. 영문 스펠링 하나만 달라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이름 미드림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여권에 있는 그대로 공백 하나 틀리지 않게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여권은 단순히 여행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 증명서이자 생명줄이에요.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도, 호텔에 묵을 수도, 심지어 병원 진료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출발 전이 3단계를 꼭 실천해 보세요. 혹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일수록 알죠. 여권 점검 10분이 여행을 구한다는 것,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더 안전하고 더 마음 편하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여행 정보를 드리겠습니다.